한 천무 공장에서 폴크게 놀란 이유. 저기 천무는 왜 폴란드와 다릅니까? 특이한 천무 일대. 유럽 흥분한 이유. 폴란드가 한국산 천무 미사일을 자국에서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설립하기로 계약했다고 PAP, 타스 등 외신이 2일 현지 시각 보도했다. 폴란드 국방부는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 KADX에서 폴란드 방산업체인 WB 일렉트로닉스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은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차관과 조영기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관리본부장 사이에서 이뤄졌다. 계약 이행기간 폴란드에 연간 수천 발의 육군 다연장 로켓 MLRS K239 천무 239mm 유도 로켓 미사일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을 건설될 전망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군비청과 K9 자주곡사포 672문, 다연장 로켓 천무 288문을 수출하기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8월에는 K9 자주포 212문, 11월에는 천무 218문을 1차로 계약했다. 앞서 폴란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K9 자주포 유지보수를 비롯해 자주포용 155mm 탄약을 위한 종합군수지원 패키지 ILS를 공급받고 K9 유지 부품을 자국에서 생산하기로 협력하기로 했다. 2. 안보위기 고조, 폴란드 5조 원대 K9 천무한 금융지원 없이 자체 구매할 듯. 폴란드가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K239 천무 등 총 5조 원대에 달하는 한국산 무기를 한국 정부의 수출 금융 지원 없이 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복수의 방위산업 소식통들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는 2차 계약의 일환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K9 자주포 152문과 천무 72대를 구매하기로 하고 유럽계 글로벌은행과 자금 마련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폴란드 정부는 2차 계약 일환으로 지난해 12월과 지난 4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9 자주포 152문, 천무 72대 구매 계약을 잇따라 체결했다. 당시 발표된 각 계약 규모는 3조 2천억 원, 2조 2천억 원이었다. 이들 계약에는 올해 11월까지 양국 당국 간 별도의 금융계약이 체결돼야 효력이 발행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였다. 이후 양국 정부 간 협의가 이어졌지만 앞서 이뤄진 124억 달러, 약 17조 원 규모의 1차 계약과 관련한 수출 금융 지원으로 한국 정부에 추가돼 폴란드 수출 금융 지원 여력에 제한이 생기면서 합의점 도출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와 방산업계는 대안으로 한국 시중은행들을 통한 민간 신디케이트론도 제시했지만 폴란드 측은 조달금리가 더 낮은 당국 간 차원의 금융계약을 강하게 희망해왔다. 앞서 폴란드가 1차 계약을 체결할 때도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계약액의 80%가량인 100억 달러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계약은 정부 간 계약, GEG, 성격이 강하고 수출 규모도 커 수출국에서 저리의 정책 금융보증보험을 지원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다. 우리 정부의 금융 지원을 요구하던 폴란드가 자체 자금 마련으로 방향을 튼 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자국 안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방력 강화 일정표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부분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패배하면 자국이 서방과 러시아의 최전선이 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최근 수년간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폴란드가 느끼는 안보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방산 전문가인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폴란드는 러시아와 인접하고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 안보 위협을 크게 느끼고 있어 소탐대실에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한국 외에는 가성비 높은 방산 제품을 원하는 시간에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 서로 윈윈이라고 말했다. 폴란드가 2차 계약의 시작인 K9 자주포, 천무 구매 관련 한국의 수출 금융 요구를 일단 접은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한국이 폴란드를 포함해 추가 대형 방산 수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방산 수출 금융 지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방산업계는 지난 2022년 7월 폴란드와 제포대 비유되는 초대형 무기 수출 관련 기본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그해 8월 총 124억 달러, 약 17조 원 규모의 1차 계약 서명이 우선 이뤄졌다. 1차 계약에는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다목적 공격기 48대 등의 공급 계획이 담겼다. 이후 지난해 12월부터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152문을 시작으로 2차 계약 차원의 개별 계약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본 계약에서 K2 전차 1000대를 공급하기로 한 현대로템의 경우 1차 계약에서 우선 180대를 공급하기로 한 데 이어 820대 규모의 대규모 2차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폴란드 측은 K2 전차 등 나머지 2차 계약 추진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금융 지원을 여전히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연구위원은 과거 방산 수출이 건별로 수천억 원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10조, 20조 원으로 단위가 달라져 수출 금융이 요구될 때 준비가 필요하다. 수은 자본 확충 외에도 민간 신디케이트론 확보, 정부의 금리 보전 제도 도입 등 대규모 수주를 뒷받침할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오는 25일경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의 경남 창원 사업장을 방문. 자국이 수입한 K9 자주포와 K2 전차 생산 라인을 시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3. 중인의 전술 아직도 통할까? AI 전술 앞세운 미. 무인기 규모가 무려. 이 산업에서 무인화와 인공지능, AI 적용의 선두는 미국이다. 미국 국방부와 실리콘밸리의 기술기업이 무인 무기와 국방 AI를 이끄는 양대 축이다. 미국 국방부는 민간업체에 앞서가는 기술을 신속하게 국방 분야에 접목하기 위해 조직을 만들었다. 바로 국방혁신단, DIU, 디펜스 이노베이션 유닛이다. DIU는 이미 10년 전인 2015년에 실리콘밸리에서 한시적인 시험 조직으로 설치돼 미국 최고 두뇌들의 지식을 흡수해왔다. 오바마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을 중동 지역에서 대테러전을 마무리하고 중국의 패권 도전을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면서 기술기업을 동반자로 점찍었다. DIU는 트럼프 집권기인 2018년에 미 국방부 내 공식 조직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 견제가 트럼프 외교 정책의 중심이었던 만큼 DIU를 통해 민간의 최신 기술을 신속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정책 의지를 더욱 강화한 것이었다. 이를 이어받아 바이든 정부는 무인기와 AI를 결합한 레플리케이터 정책을 추진했다. 캐슬린 힉스 미 국방부 부장관이 주도한 레플리케이터 정책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2025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은 수천 대의 저가형 AI 무인기를 배치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인 세뮤얼 파파로 제독은 국방수권법안 공개 이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하고 중국이 대만 해협을 넘어서 공격해오면 미국이 수천 대의 무인함정과 무인항공기로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국방부가 발주하는 사업에 뛰어들었다. 무인기 제작업체인 안두릴은 레플리케이터 정책에 필요한 무인함정과 무인항공기로 고스트 X 알티오스 600 등을 만들고 있다. 팔란티어는 지난 12월 미국 육군의 4억 달러 규모 데이터 플랫폼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미 육군과 팔란티어는 2018년부터 AI 관련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기술기업과 적극 협력해 세계 1위의 군사력의 첨단 기술을 접목한 것이다. 장원준 전북대 방위산업융합과정 교수는 우리나라 대대급 이하 소형 무인기는 대부분 중국산 부품으로 중소업체가 제작해 납품하고 그나마 대기업이 제작하는 4단급 군단급 무인기는 일정이 지체되다가 이제야 전력화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무기 개발이나 도입 대상이 유인 전투기, 유인 헬기, 함정 같은 재래식 무기들만 해당하는데 AI 무인기도 소규모 시범 사업이 아니라 정식 도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차기 정부도 AI 무인기를 국방전력 강화의 중심에 놓을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 요율부를 맡은 일론 머스크가 아직도 F-35를 만드는 바보라고 미국의 대형 방위산 업체와 국방부를 한꺼번에 공격하는 발언을 해서다. 미 국방부의 육해공군 중심 관행적 무기 개발 결정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팔란티어와 안드릴 등은 전통적 방위산 업체들에 쏠리던 미 국방 예산 8,500억 달러 약 1,254조 원 지출에도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미국 기술기업들은 국방부 사업 참여 규모를 키우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다. 에 따르면 팔란티어, 안드릴 스페이스, 엑스 오픈 AI 등 10여 곳의 기술기업들이 국방사업 진출을 위해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들을 한데 모으고 이들의 제품을 활용해 미국 정부의 최첨단 국방무기 역량을 더욱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사업 참여가 늘면서 이들 기업의 주가도 최근 수년간 많이 올랐다. 팔란티어 시가총액은 1,532억 달러에 달해 전통의 방산 강자인 로키드 마틴의 1,109억 달러를 한참 앞서고 있다. 안드릴의 기업 가치는 140억 달러로 인정받고 있다.